지난 편에서 9살 여자아이 유섬이가 포졸과 함께 걸었던 오수도 역참을 말씀드렸습니다. 양반과 유섬이 처자가 유배를 갔던 이유는 천주교 박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로부터 능지처참 당한 아버지와 어머니, 큰오빠와 올케, 둘째 오빠의 시신을 묻지도 못하고 자식의 도리도 못한 채 관노가 된 6살 남동생 유일석을 흑산도로, 3살 남동생 유일무는 신지도로 가는 것을 보지 못한 9살 유섬이 처자는 포졸에 이끌려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이 마을을 출발하여 지금의 전주 혁신도시 전동성당 전주시 풍남동, 완주군 상관면 슬치제, 임실군 관촌면 오원역참, 임실군 임실읍 말제 그리고 임실군 오수면 오원역참을 집신을 신고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혼물문학관이 있는 오수를 지나갑니다. 10일 최명희의 혼불. 완주 초남이에서 거제까지 걸어가 71세까지 바느질하며 살다간 유섬이 처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분의 마음은 소설 혼불에 나오는 세 여성 주인공들을 모아놓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1947년에 태어나서 1998년에 세상을 떠난 작가 최명희 선생은 자신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작가는 글을 바느질하듯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섬이 처자는 최명희 선생과 반지꼬리를 같이 썼던 분으로 다가옵니다. 두 분 모두 처녀로 살다가 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흘 전에 혼불이 먼저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최명희 선생은 소설 혼불의 불덩어리로 묘사했습니다. 혼불은 넋이고 영혼이고 정신이고 에너지이고 자아였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핵입니다. 혼불에 대해 있다고 없다고 그게 뭐 대수냐고 말이 많습니다. 혼이 없어서 넋 빠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남의 혼불을 빌려 채워서 산다고도 했습니다. 죽어서 영혼이 천국이나 극락, 지옥으로 간다거나 다시 살아온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흩어진다거나 아예 없다고도 합니다. 죽어봐야 알 일입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둔덕로는 오수천 제방길입니다. 매서운 칼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주어 그나마 덜 추웠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목도리에 후드를 뒤집어 썼습니다. 해가 막 뜨기 시작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사방이 툭 터져 바람막이라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변의 마른 풀들이 바람결 따라 자빠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오수동네 쪽으로 가는 마이크로 버스는 남원에서 오는지 임실에서 오는지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추워서 사지가 오그라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흐르는 오수천은 아직 얼지 않은 듯 오리대가 떠 있었습니다. 물 비늘이 바람의 모습을 알려주었습니다. 남쪽 멀리 지리산 줄기가 산 등성이 사이로 빼꼼하게 고개를 들었고 오른쪽으로 노적봉, 남쪽으로 해발 500m의 교룡산 봉우리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게 될 남원 뒷산입니다. 그리고 앞을 가로막은 낮은 야산들이 시야에 있었습니다. 터진 듯 막힌 듯 넓적한 오지 소래기 안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쪽은 들이었습니다. 들판 건너 남쪽으로 길게 뻗은 잔잔한 산줄기. 그 밑으로 가끔 떼지어 나타나는 농가들이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까막제 마을 앞을 지났습니다. 작은 언덕이 강까지 이어진 모퉁이를 만났습니다. 길가에 팔짝 기와지붕의 정자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칸 옆으로 1칸짜리 단출한 정자였습니다. 원래 10여 미터 높이의 바위에 세운 강변 정자였습니다. 제방 만들면서 토사가 바위를 거의 다 덮었고 그나마 콘크리트를 발라놔서 산 모퉁이에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풍류객들의 흥을 불러왔던 옛 정취는 돌다리와 함께 없어졌습니다. 이름이 풍육정이었습니다. 21살의 혈기 왕성할 때면 몰라도 이 추운 겨울 바람으로 목욕이라니 철이 안 맞았습니다. 풍육정의 옛 이름은 체리정이었다 합니다. 아쉬운 이별을 좀 늦춰보자는 뜻입니다. 남원 고을에서 벼슬 임기를 마친 사대부들이 한양으로 떠나면서 전별잔치를 벌였던 곳이었습니다. 1528년 중종년에 태어나서 1582년 선조 15년에 세상을 떠난 상령최 씨, 최용 선생께서 선조 15년 이곳을 지나며 글을 남겼습니다. 삼해면 노봉마을 상령최 씨 종가에서 일가를 만나고 떠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양파 신초새 목추, 양지 바른 언덕은 새풀 옷으로 갈아입고 우명관 하객노수,
병든 말 탄 손님 건너도록 길을 닦았네. 산외벽 봉춘 우청, 먼 산 푸른 봉우리 봄비개어 깨끗한데. 경종아 첨왕공추, 어디 가서 선산 소나무를 구하고 싶네. 남을 사람은 남고 갈 사람은 가고라고 작가 최명희는 소설 혼불에다 썼습니다. 매한이 씨 문중에 온 손님 보내기 섭섭해 이곳까지 따라와서 이별하며 쓸쓸했던 마음을 남기는 곳이었습니다. 소은이라는 돌다리는 이야기만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상령 최 씨입니다. 장갑을 꼈어도 지팡이 잡은 손이 얼얼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소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체리정이든 풍욕정이든 소설이든 현실이든 이곳에 정붙인 사람 없는 두 나그네 안나와 피델리스에게는 한순간 눈육이 거리였습니다. 마주오는 남자는 60은 되어 보였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찬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옷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몹시 추워 보였습니다. 영하 6도,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2도라고 했습니다. 이 추운 아침에 저작거리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다급하거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체리정. 오른쪽 산줄기 아래 하얀 첨탑이 두 개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첨탑의 모습이 교회 지붕을 가운데 둔 남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치마 입어 풍성한 여성이 날씬한 남자를 불러들이는 형국인지 남녀 짝 맞추는 장승이 떠올랐습니다. 오수천 건너 화물열차가 길게 지나갔습니다. 왼쪽으로 흐르는 오수천은 율촌의 냇물을 받아주었습니다. 오수천 건너는 다리에서 직진했으면 삼계성문이 있는 골짜기에서 길이 끝났을 것입니다. 삼계성문은 9명의 양반 노인네들이 단구대 바위에 신라시대 최치원의 시를 비론 여러 글을 새겨놓은 곳입니다. 여기저기 글자를 새겨놓아 삼계성문 아니라도 길가에서도 어렵지 않게 암각된 글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계곡에서 신선노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생일이나 좋은 명절이면 개천에 낚싯대를 들여놓고 자손들이 시중들어 바치는 술잔과 음식을 즐기면서 시를 읊었다는 곳입니다. 89. 한마디로 노인 공경하고 효도 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둔덕교로 오수천을 건너 남동 방향 745번 도로를 걸었습니다. 옛 서도역이 보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지은 단층 목조 건물입니다. 소설 혼불에서 서도역은 종손부 허유원이 시집오며 기차에서 내린 곳입니다. 역사 지붕 위로 멀리 천왕봉의 삼각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역에서 노봉마을까지 거리에서 가끔 농악대 행렬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철도 고속화로 일제시대 건물의 구역은 폐역되고 신역은 북쪽으로 100m 거리에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 연결되었던 철길도 대부분 철거되었습니다. 철도 공사가 폐역을 철거하려는 것을 남원시에서 사들여 혼불 관광자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역 건물이 일제시대 모습이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영화 촬영하러 오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구 서도역 앞 삼거리에서 오른쪽 노적봉이 울타리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밋밋한 평야가 아니라 잔잔한 구릉의 숲이 우거져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시인보다는 소설가가 나올 법한 지형이었습니다. 옛 서도역. 삼거리에서 남쪽으로 1.5km 들어가면 노적봉 산자락에 상령 최씨 종택과 최명의 문학관이 나옵니다. 이곳이 소설 혼불의 주 무대입니다. 최명의 선생은 전주에서 태어났지만 부친을 따라 이곳에 어릴 적부터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노봉마을이 사실상 작가의 고향이었던 셈입니다. 선조유산에 몹시 집착했던 작가에게 산과 들, 물이 스스럼없이 다가와 이야기를 퍼다 주었을 것입니다. 최명의 작가가 쓴 10권짜리 대하소설 혼불은 남원 노봉마을 매한이씨 종가의 종부 3대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종손 이강무와 종손부 허유원의 혼례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껄쩍지근한 것이 신랑놈이 근친상간에다 초야에 신부를 소박 놓는 설정입니다. 이야기 전체가 한맺힌 분위기에 어두울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종손은 만주로 튀었다가 슬그머니 이야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집안 남자들이 비실비실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1930년에서 1940년 사이 무너져 내리는 양반 가문을 지키는 새 종부들의 강인한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청암부인, 율촌댁, 효원으로 이어지는 3대입니다. 먼저 시할머니 청암부인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지방의 유서 깊은 한 가문에 19살 새댁이 들어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청산과부가 된 처지였습니다. 양반 가문의 종부로서 쓰러져가는 가문을 홀로 일으켜 세우지만 급변하는 사회, 유약한 자식들이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재산을 내어 마을 저수지를 확장시키고 종손과 종손부를 강제로 결합시켜 증손을 만들어 대를 이어놓고 세상을 뜹니다. 증손부 효원이 시할머니처럼 이끌어 가야 하는 매한이 씨 집안의 종부가 됩니다. 이 소설은 스토리보다 이야기 전개에 들어있는 말, 풍속, 의식 구조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말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양반들의 말과 하층민의 말투, 의식이 대비되었습니다. 혼례, 장례, 제사, 명절, 손님맞이 등을 양반가의 전통적인 모습으로 되살려냈습니다. 개화기를 거치면서 격동하는 의식 구조의 변화를 섬세하게 그렸습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 그리고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질서를 그렸습니다. 최명희의 홍부를 이해하려면 문학관을 보기 전에 먼저 노봉마을 뒤편에 있는 상령 최씨 종택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설의 무대가 된 매한이 씨 종가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문학관 뒤 마을 속 좀 높은 터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안채는 안타깝게도 2007년 누전에 의한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남은 건물들은 기와를 얹었더라도 문학관의 현대식 박물관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문학관을 너무 거대하게 지어놔서 종택의 분위기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최씨 종택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골목길에서라도 주변 풍물의 100년 전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초가집들이 얽히고 설켜 마을을 이루고 있는 모습은 어렵사리 짐작이 갈 것입니다. 상령 최씨 종택 소슬대문, 또한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준엄한 산줄기, 멀리 북동측 등성이 너머로 우뚝 솟은 천왕산 해발 909m는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을지 모릅니다. 멀리 지리산 산자락이 넘실대고 서쪽으로 호남정맥의 줄기가 뻗어 있습니다. 산을 닮았다면 심지가 굳었을 것입니다. 최명의 작가는 홍부를 탈구하고 나서 51세의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속으로 쓰려던 이야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해방을 거쳐 6.25와 현대로 이어졌을 이야기는 글감으로만 남았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같은 글감이라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기 쉽습니다. 최명의 작가에 대한 평이 많습니다. 50년 전 서강대학교에서 피델리스를 가르치셨던 김열규 교수님의 평을 퍼왔습니다. 최명희의 소설이 전통적인 소재, 유교적인 이데올로기, 지역민 속지적 기록, 그리고 가문사 등이 어울린 민족학적 서사물 또는 자연서사물이라는 평입니다. 노적봉 아래 상령 최씨 종가에서 바라본 홍불의 무대, 최명희를 말한다. 김열규 문학평론가인제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한국인은 삶의 크고 작은 토막들은 통틀어서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더러 사연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가 하면 아예 말 그것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 것이 곧 이야기다. 요컨대 이야기야말로 우리들이 가장 많이, 가장 기묘하게 주고받는 말의 말이다. 그것으로 한국인은 인생을 말하고 인생을 풀이하고 인생의 매듭을 지어나갔다. 이야기로 살고 사는 것을 이야기 삼아왔다. 최명희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이야기를 말하는 출중한 이야기꾼이다. 근대말과 현대에 걸친 그 아픈 과도기의 구석구석, 바꾸어 말해 안방, 집안, 고삿에서 사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현장을 바늘기로 헤집어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는 그 아린 사연들을 풀이하는 이야기꾼이다. 그러기에 이 작가의 이야기는 심히 여공적이다. 길쌈질, 바느질에 바친 전통사회 여성들의 손, 공력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소재로 삼아 말의 공력을 부림으로써 홍불이란 이야기로 엮어내었다. 실제로 이 작가는 시치고 호고 뜨고 공그리고 할 뿐만 아니라 받고 누비고 꿰매기까지 하는 저 알뜰한 옛 여인의 손놀림, 섬세한 여성 손끝의 바늘 놀림 그대로 이야기를 꿰어나간다. 그래 이 작가는 장단이며 사설에 걸쳐서 그녀의 고향 남도의 판소리 흥이며 기운을 이야기에 싣는 것을 절묘하게 연행해 보이고 있다.
판소리 양식이며 문체에다 여궁의 극을 다한 이야기 풀이라고 한다면, 그녀가 소리하는 이야기꾼이라고 한다면 전통적 이야기, 곧 전통적 서사가 오늘의 역사를 만나서 이룩한 최절정이 곧 홍불이라고 해도 좋다. 이 땅의 이야기의 역사가 오늘의 간직할 생명의 불꽃 홍불로서 작품 홍불은 빛나고 있다. 유섬이 처자가 200년 전 지나갔던 길에서 최명의 선생을 만났습니다. 두 분이 참 많이 닮았겠다 싶었습니다. 유섬이 처자는 그 많은 한과 사연을 글로 남기지 않고 그냥 품고 떠났습니다. 그 한을 최명의 선생이 써주신 것은 아니었을까? 유섬이 처자가 만들었던 의복은 남아있지 않으나, 거제도 거제면 내갈리 송곡마을의 전라도 음식 레시피를 남겨 아직도 동네에서 즐기는 중입니다. 바느질, 음식은 우리네 풍속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다음은 남원의 쑥대머리, 만복사, 판소리의 고향을 지나갑니다.